그러니까 백두산이 폭발해도 아니면 옐로우스톤이 폭발해도 심지어 핵전장에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생존 벙커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씩 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가장 돈 많다는 거부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지하 벙커. 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먼 등 이 알만한 부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개인 벙커까지 다 지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배우 탐 크루즈는 자기 집 지하실에 지금 이게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안녕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부터요, 유튜브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검색어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백두산 화산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의 옐로우스톤 폭발설까지 알아본 뒤에 이 같은 최악의 날, 소위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호화 벙커를 짓고 있는 미국 내 거부들의 얘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두산부터 바로 가봅니다. 자, 지금 백두산이 이제 1년 남짓 남은 2025년에 대규모로 분화한다라는 소위 2025년 분화설, 즉 2025년 백두산 대폭발설은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폭발이 있은 이후에 지난 1000년 동안 그 한 세기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분화를 했습니다. 말이 분화이지 사실상 대폭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백두산 분화 기록이 1925년이었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 분화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단순히 산술적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이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 가설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100년 주기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과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백두산 천지 내부 지하에서 발생한 그 화산성 지진이 무려 8,00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을 때는 한 달에 250회 가까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지진이 난 거죠. 화산성 지진. 규모가 무슨 커서 다 느끼고 그런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 화산성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요, 화산 속에 있는 그 마그마가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지층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의 그 온천수의 온도도요, 최근 점검을 해보면, 계측을 해보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섭씨 한 85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화산가스가 새어서 백두산 정상 인근의 그 나무들이 또 말라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온천수 온도가 오른다라는 것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이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에서 꿈틀거리면서 산 정상 쪽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온천수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백두산 폭발 100년 주기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산재해 예측 연구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이 화산 폭발 지수 7 규모로 분화하고 이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이 북동풍이 불 경우에 북한은 물론 남한도 전쟁 그 이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온통 쌓여서 모든 농작물이 다 타 죽게 되고 하늘의 햇빛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 또 낮에도 거의 밤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고 상당수의 전자기기는 작동을 멈추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폭발 48시간 뒤에는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화산재 영향권에 들어가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올 스톱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피해는 일본까지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도 지금 이 백두산 100년 주기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백두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의 땅속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바로 화산성 지진, 앞서 말씀드린 그것인데요. 이게 지금 심상치 않게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통가 해저 화산 폭발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는 일본의 사쿠라시마 화산, 그리고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그 연기가 5,000m까지, 5km죠. 그러니까 5,000m까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치솟았는데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지적으로 강진도 이어졌죠,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는 규모 7.7, 또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들 지진이 모두 활화산이 있는 지역과 연결된 소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불의 고리, 소위 불의 고리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 과학자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백두산의 폭발을 우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지진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북 포항에 이어서 경북 경주에서도 지진이 났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충북 괴산, 인천 강화 등 사실상 한반도 전역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이어지자 2025년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더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전역에서는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이 비록 크지는 않아도 4도, 5도 하는 그런 규모로 갑자기 곳곳에서 나니까 이 백두산 100년 이 주기설에 대해서 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일부 논리도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백두산 근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난해 6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화산성 지진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는 그 지진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작은 그런 흔들림이 1년에 수천 번씩 있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정도 내부의 스트레스가 풀려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기상청도요,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 백두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또 허위 가짜 뉴스 무슨 설 이런 것도 막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기상청이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대한민국 기상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두산이 2025년에 폭발한다라는 소위 100년 주기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의 답변은 근거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가서 백두산이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큼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능성이 있음도 아니라 가능성이 큼 이렇게 답변을 대한민국 기상청이 내놨습니다. 자, 결국 오늘 터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터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터지긴 터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사실 그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겠습니다만은 미국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백두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다른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에 있는 그 옐로우스톤입니다. 옐로우스톤? 거기 나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던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아름답죠.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방문하는 이 아름다운 천혜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은 사실 활화산입니다. 지금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활화산, 그것도 지구상 최대 규모의 활화산, 즉 슈퍼 볼케이노입니다. 옐로우스톤 지하에는 남한 면적 3배에 달하는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만일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캘리포니아 등 인접한 미국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요, 중서부 지역까지 사실상 미국 내의 3분의 2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화산재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황이 섞여서 내리는 산성비는 그 대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파괴할 것이고, 또 화산재가 태양빛을 완전 차단하면서 미국은 물론이지만 이 몇 달 만에 그 유럽 등 지구촌 전체의 평균 기온을 급격히 끌어내려서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든 전자기기는 올스톱, 하늘과 공기는 온통 시커먼 상태, 이런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고 그 몇 달간
자동차는 물론이요, 뭐 항공기도 당연히 전면 스톱. 그리고 전파 교란 등으로 인해서 4G, 5G, 인터넷 등등이 안 되는 것은 물론 TV나 라디오조차 송출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다 멈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멈춰버리니 음식은 물론 식수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옐로스톤이 과거에도 폭발한 적이 있을지언데 그때는 괜찮았고 그래서 지구가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럼 지금만 피해가 더 커서 지구 최후의 달이 된다는 그런 말이냐?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류가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인터넷하고 뭐 휴대폰 쓰고 하는 그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자동차와 비행기는 물론이고 그저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로 엄청난 뭐 인명피해가 났겠지만 그런 피해가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소수의 생존자들로 다시 또 그렇게 지나면서 인류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는 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언제적 얘기길래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옐로스톤 화산은 지난 210만 년 동안 총 3번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64만 년 전에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요. 그때 규모보다는 좀 작았지만 가장 최근의 폭발은 7만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화산 폭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상 무관심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 7만 년, 8만 년, 60만 년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인류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피해도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 옐로스톤의 지하 마그마를 최첨단 기술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는 과학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옐로스톤 지하의 마그마가 심상치 않다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그마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하에서 암석이 초고온으로 인해 녹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이 돌덩어리가 녹아져 있겠습니까? 암석이 지하에서 초고온에 의해 녹아져 있는 그 상태를 마그마라고 하는데 그 일리노이 대학의 로스 맥과이어 지질학 교수팀은 최근에 그 지진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옐로스톤에 가서. 이를 통해서 옐로스톤 화산 아래 그 지진파의 속도를 측정하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화산 속 마그마의 양과 분포 양상 등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옐로스톤 지하에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마그마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맥과이어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는 한 5% 정도가 녹은 상태로 마그마로 존재한다고 추정을 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5%가 아니라 최대 20%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석이 더 많이 녹아있을수록 화산 폭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스 맥과이어 교수는 옐로스톤 화산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폭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폭발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다 하셨겠죠. 자, 이 얘기는 오늘 당장 폭발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앞으로 10,000년 동안 폭발을 안 해도 또 그 역시 이상할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데요. 자,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 미국 내 거부들이 잇따라 지구 최악의 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서바이벌 벙커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영화배우 탐 크루즈. 이 탐 크루즈는요, 자신의 그 베벌리 힐스에 있는 대저택 지하에 지하 벙커를 지어놨습니다, 이미. 이 지하 벙커에는 침실 2개에 운동실, 세탁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저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설치된 이 서바이벌 지하 벙커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탐 크루즈처럼 핵전쟁이나 어떤 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합니다. 프레퍼족. 자, 그런데
프레퍼족은 탐 크루즈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탐 크루즈는 자신의 집 지하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지만 탐 크루즈보다도 훨씬 돈 많은 소위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은 아예 외딴 곳에 호화 생존 벙커를 따로 짓고 있습니다. 구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고 하죠. 이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CEO는요, 현재 하와이에 서바이벌 벙커를 짓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5,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이 호화 벙커를 하와이에 짓고 있는데 30개의 침실과 욕실, 침실이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 또는 우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침실을 그 규모 그런 사이즈가 30개라는 건 아니고요. 그저 침대 하나 들어가고 조금 여유가 날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한 30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30개의 침대가 들어가 있는 침실과 또 욕실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하 벙커로 연결된 2개의 저택에는 사다리로 연결된 탈출로와 콘크리트로 채워진 무거운 금속 문이, 이렇게 두꺼운 무거운 금속 문이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물론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짓는 것입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이후 인류의 모든 것이 올스톱 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걸 거기에 다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 자체 에너지,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짓고 있는 그 생존 서바이벌 벙커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서 자체 에너지와 자체 식량 공급이 다 가능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물 공급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하니까 지하수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정수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정수 시설까지 다 구비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비용은 약 1억 달러 정도로 저커버그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땅은 샀어요. 1억 7천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급자족 생존 벙커를 짓는 데 들어가는 총 액수는 2억 7천만 달러를 그가 투자하는 셈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외에도 샘 엘트먼 오픈 AI CEO, 스티브 허프만 레딧 CEO, 또 리드 호프만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등도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규모 생존 벙커를 짓고 있거나 이미 갖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 CEO는 이 벙커 안에 무기와 무슨 방독면, 심지어 의료시설과 약품까지도 배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링크드인의 호프만 창업자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서바이벌 지하 벙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서바이벌 벙커를 건설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특정 지역에 이미 건설해 놓은 그 벙커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비보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80명이 생존 가능한 벙커는 1인당 35,000불. 제가 그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액수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0명이 같이 생존 가능한 벙커는 1인당 35,000불. 24명, 그보다는 조금 프라이빗한 거죠. 24명이 좀 더 쾌적하게 생존할 수 있는 벙커는 이보다 좀 비싸게 1인당 55,0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부는 각자 침실을 비롯해서 대형 키친 시설, 다이닝 에어리아, 휴게실 등 이 호텔 뺨치게 꾸며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니 서바이벌 벙커를 따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불안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것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백두산이든 옐로우스톤이든 이와 관련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이 벙커를 짓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어떤 생존백 하나 정도는 집집마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저는 이거 절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이 권고하는 생존을 위한 비상용품 백의 목록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수, 그리고 통조림이나 고칼로리 에너지바, 또 포만감이 높은 건빵 등의 비상식량, 체온 유지를 위한 담요와 핫팩, 겉옷, 두툼한 겉옷, 또 우비, 그리고 비상의류 및 속옷, 편안한 신발, 응급약품, 구급용품, 화장지, 수건, 마스크, 통신을 위한 휴대용 라디오, 또 배터리, 나침판, 또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양초, 성냥, 라이터, 또 손전등, 플래시라이트, 손전등이나 나이프, 또 호루라기
등이 권장되고 있는 비상용품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그 먹는 것들, 통조림이나 뭐 생수 이런 것들은요, 뭐 사다 놓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몇 달, 뭐 또는 뭐 1년, 길게는 뭐 한 1년 반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 사다 놓고 비치해 놓고 이거는 이제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터닝을 시켜줘야 되죠. 자,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다 말씀을 일일이 더 있는데 뭐 더 말씀드리기 힘든데 뭐 비싼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걸 다 어디 가서 사 한꺼번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걸 가방 하나에 다 넣어서 팝니다. 네, 팝니다. 간단히 그 아마존에만 들어가 봐도요. 뭐 3, 40불 정도면 기본적인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요. 이 간단한 생존용품 정도는 집에 놔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또 준비해 놓으면 되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어디서 누가 뭐 백두산 백년주기설 또는 뭐 옐로우스톤 폭발설 등등을 누가 얘기를 하면 뭐 그 얘기 듣고 막연하게 놀라서 뭐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